안녕하세요. 이어서 4번 라이브 베이즈 문항 풀이를 진행할 발표자 류지혜입니다. 전반적인 문항의 시나리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문항은 다음과 같은 세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은 데이터셋의 결측치를 제거한 뒤 층화 샘플링 방법으로 학습 데이터인 훈련 세트와 학습 데이터를 검증할 테스트 세트를 만드는 과정으로 시작합니다. 그 뒤 훈련 세트로 나이브 베이즈 모델을 생성하여 테스트 세트에서 결과 변수인 종속 변수를 예측한 뒤 정확도를 계산합니다. 이어서 라플라스 평화화 기법을 적용한 나이브 베이즈 모델을 또 생성한 뒤 다시 정확도를 계산하여 두 모델의 정확도를 비교합니다. 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하고 라이브러리를 로드합니다. 이에는 머신러닝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제공하는 ML벤치, 층화 샘플링 실행에 필요한 캐럿, 나이브 베이즈 분류에 필요한 E1071이 있습니다. 1번 세부문항 과정에서는 나이브 베이즈 모델을 생성할 백데이터인 하우스보츠 84 데이터를 로드해야 하는데요. 해당 데이터는 1984년 미국 의회 의원에 대한 16개의 투표 항목 및 당적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로드한 뒤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이 NA 표식의 결측치들이 일부 확인됩니다. 결측치의 발생이란 데이터셋에서 특정 관측값의 변수에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를 말하는데요. 결측치는 데이터 수집 오류, 불일치된 데이터 형식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결측치의 처리는 결측치 포함 행 또는 열의 제거, 평균, 중앙값, 최빈값으로의 대체로 진행됩니다. 앞장에서 NA로 확인된 결측치들을 제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결측치의 제거는 NA.5및 함수를 사용하며 제거 결과를 살펴보니 앞장에서 확인한 NA가 포함된 1번부터 5번 행들이 통째로 제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앞서 결측치를 제거한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층화 샘플링 기법을 사용한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층화 샘플링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층화 샘플링이란 모집단을 몇 개의 층으로 나눈 뒤 각 층에서 무작위로 샘플을 추출하여 전체 표본을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이 기법은 각 층의 모집단의 대표성을 보장하며 정확한 통계적 추정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층화 샘플링은 모집단이 이질적일 때 사용하며 모집단 내에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하위 집단이 존재할 시 정확한 결과의 도출이 가능합니다. 층화 샘플링은 분할 층의 정의, 층별 추출 샘플 크기 결정 및 샘플 추출, 샘플 결합 후의 전체 표본 생성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층화 샘플링은 반복적 데이터셋 분할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난수인 시드를 사용합니다. 재현성의 보장을 위해 시드를 특정 수로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set.seed 함수로 난수를 123으로 설정하여 동일한 데이터 분할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시드 설정 후 create data partition 함수를 사용하여 투표 데이터셋을 문항에서 요구한 대로 4대1로 층화 샘플링합니다. 클래스 필드를 기준으로 데이터셋의 80%를 훈련 세트로 만들고 리스트의 false 값을 지정해 결과 세트를 리스트 대신 인덱스 값으로 트레인 인덱스 변수에 반환받습니다. 앞서 층화 샘플링이 완료된 훈련 데이터셋의 인덱스 정보를 사용하여 이번 단계에서는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를 생성합니다. 훈련 세트는 훈련 데이터셋의 인덱스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고 테스트 세트는 전체 데이터셋인 보스 데이터에서 훈련 데이터셋의 인덱스를 제외한 인덱스 정보를 사용합니다. 여기까지 층화 샘플링을 사용하여 전체 데이터셋의 80%인 훈련 세트와 20%를 차지하는 테스트 세트가 생성되었습니다. 이어 나이브 베이즈 정리를 활용한 결과 예측을 수행하는 3번 세부 문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이브 베이즈의 정리를 위해서는 조건부 확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조건부 확률의 정리식은 다음과 같이 P, A, 바 B로 표기됩니다. 이는 사건 B 발생 시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을 의미합니다. B가 먼저 발생하므로 P, B는 사전 확률이라고 하며 P, A는 증거라고 정의합니다. P, B, 바 A의 경우 사전 확률인 B가 나중에 발생할 확률을 의미하므로
사후 확률이라고 정의합니다. 앞서 조건부 확률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베이즈 정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조건부 확률과 같이 특정 사건이 발생할 시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대한 정리인데요. 데이터의 특징들을 가지고 데이터가 특정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계산하는 조건부 확률 기반의 분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부 확률 계산과 차별화된 부분은 데이터의 특징들이 모두 상호 독립적으로 발생한다고 전제한다는 부분입니다. 즉, 각각의 사건들이 모두 독립적이라고 가정하여 나이브라는 단어의 의미와 같이 확률 계산을 단순화시킵니다.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의미하는 조건부 확률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여러 개일 경우 이를 결합 확률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결합 확률의 계산 시 나이브 베이즈 정리에서는 발생하는 각 사건들이 독립적이라고 가정합니다. 다음과 같이 X, Y의 특징을 모두 갖는 데이터가 클래스 A에 속할 확률을 계산할 때 조건부 확률의 계산식으로 변환하여 도출된 빨간 박스에 P, X, Y, 바 A, 즉 클래스 A가 X와 Y의 특징을 가질 확률 부분을 클래스 A가 X 특징을 가질 확률, 그리고 클래스 A가 Y 특징을 가질 확률로 분리 독립시킵니다. 스팸 메일 분류에 활용되는 나이브 베이즈의 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는 add, 패스워드, 코인이라는 세 개의 단어를 포함할 때 스팸 메일의 확률을 계산하는 과정인데요. 조건부 확률의 계산식으로 변환하여 도출된 빨간 박스 부분, 즉 스팸 메일이 add, 패스워드, 코인이라는 세 개의 단어를 포함할 확률을 각각 스팸 메일이 add라는 단어를 포함할 확률, 패스워드라는 단어를 포함할 확률, 코인이라는 단어를 포함할 확률로 분리 독립시킵니다. 이렇게 계산한 확률이 특정 임계치를 초과할 경우 스팸 메일로 분류되게 됩니다. 네, 문항에 등장하는 개념들에 익숙해졌으니 본격적으로 나이브 베이즈 분류 기법을 통한 결과 예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부 문항까지 투표 데이터의 4대1 비율로 훈련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의 생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제는 생성된 훈련 데이터셋으로 나이브 베이즈 분류 모델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나이브 베이즈 함수를 사용하여 종속 변수인 클래스를 설명하기 위해 모든 독립 변수를 사용함을 점을 이용하여 명시해주고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에 사용될 학습 데이터인 훈련 데이터 트레인셋을 명시해줍니다. 이와 같이 트레인셋으로 학습된 나이브 베이즈 분류 모델을 mb_모델 변수에 저장해줍니다. 학습 완료된 나이브 베이즈 분류 모델을 헤드 함수로 확인해 보면 모델의 구성을 간략히 알 수 있습니다. 종속 변수인 클래스들의 사전 확률을 명시하는 부분에서 데모크래시 발생할 확률은 전체 187분의 100, 리퍼블리칸이 발생할 확률은 187분의 87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테이블 부분에서는 특정 클래스에서 각 데이터의 특징들이 발생할 확률을 알 수 있습니다. 예시로 데모크렛 클래스에서 V1 필드가 N일 확률은 0.4, Y일 확률은 0.6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훈련 데이터셋으로 학습이 완료된 나이브 베이즈 분류 모델로 테스트 데이터셋의 실제 클래스 레이블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redict 함수의 테스트 대상인 테스트셋과 테스트에 활용할 나이브 베이즈 분류 모델인 mb_모델을 인자로 지정해 줍니다. 이와 같이 예측된 레이블 값을 predictions 변수에 저장해 줍니다. 이후 나이브 베이즈 분류 모델이 예측한 클래스의 레이블 값과 실제 테스트 데이터셋의 클래스의 레이블 값의 일치도를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확인 결과 생성한 나이브 베이즈 분류 모델의 정확도는 86.67%로 도출되었습니다. 3번 세부 문항까지 훈련 데이터셋으로 학습시킨 나이브 베이즈 모델을 생성해 이의 성능을 측정해 보았는데요. 4번 세부 문항에서는 앞에서 생성한 나이브 베이즈의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라플라스 평화라를 적용해보고 그 성능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플라스 평화라란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와 같은 확률 모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종 사용됩니다. 어떠한 데이터의 특징이 학습 데이터에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경우
그 확률이 0이 되어 결과 예측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라플라스 평화라가 사용됩니다. 그 방법은 데이터와 관련된 모든 값들에 일정한 상수를 더해줌으로써 상향 평준화를 지켜 어떠한 값도 확률이 0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값들에 1을 더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라플라스 평화라를 스팸 메일을 예시로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팸 메일에서 free라는 단어가 나타날 확률을 계산할 때 전체 스팸 메일에 나타난 전체 고유한 단어의 개수는 1000개, 특정 스팸 메일의 총 단어 수는 10개, 특정 스팸 메일에서 free라는 단어가 나타난 횟수는 0개라고 가정합니다. 이의 경우 특정 스팸 메일에서 free라는 단어가 나타난 확률은 10분의 0으로 0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특정 스팸 메일에서 다른 스팸 관련 단어가 나타나더라도 0이 곱해지게 되어 정상 메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라플라스 평화라를 적용하는데 확률 계산에 사용된 수치에 일정한 값들을 더해줍니다. 단어가 나타난 횟수에는 1을 더해주고 이에 맞추어 전체 확률 분포가 1로 정규화되도록 분모에도 전체 스팸 메일에 나타난 고유한 단어의 개수인 1000을 더해줍니다. 이렇게 계산할 경우 특정 단어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도 최소한의 확률을 할당해주게 됩니다. 이와 같은 라플라스 평화라는 모델의 일반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나이브 베이즈 함수를 사용하여 라플라스 평화라를 적용한 나이브 베이즈 분류 모델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진행한 과정과 같이 종속 변수인 클래스를 설명하기 위해 모든 독립 변수를 사용할 명시해주고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를 학습시킬 훈련 데이터인 트레인셋을 명시해줍니다. 또한 라플라스 평화라 적용 시 모든 사건의 발생 빈도에 더해줄 최소한의 값인 1을 명시해줍니다. 이와 같이 라플라스 평화라를 적용한 나이브 베이즈 분류 모델을 MB 모델 라플라스에 저장한 뒤 해당 모델의 정보를 라플라스 평화라를 적용하기 전 모델과 비교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플라스 평화라 적용 전과 후의 클래스의 사전 확률을 같으나 각 클래스에서 V1이라는 데이터의 특징이 발생할 확률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데모크랙 클래스의 경우 V1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증가하였으며 리퍼블리칸 클래스의 경우 V1이 발생할 확률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프리딕트 함수를 사용하여 라플라스 평화라를 적용한 나이브 베이즈 모델로 테스트셋의 클래스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측 결과를 accuracy 라플라스에 저장하여 실제 테스트 세트의 클래스와 비교해 본 결과 라플라스 평화라를 적용한 나이브 베이즈 모델의 클래스의 예측 정확도는 84.44%가 나왔습니다. 라플라스 평화라를 적용하기 전후의 나이브 베이즈 모델의 정확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플라스 평화라 적용 전 나이브 베이즈의 모델의 정확도는 86.67%이고 라플라스 평화라 적용 후의 나이브 베이즈의 모델의 정확도는 84.44%입니다. 본 문항에 사용된 투표 데이터셋의 경우 라플라스 평화라를 적용한 뒤 모델의 정확도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훈련 데이터셋이 충분히 데이터의 양이 많고 모든 이벤트가 충분히 관찰된 경우 라플라스 평화라는 오히려 불필요하게 확률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데이터의 특정한 특징이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라플라스 평화라는 해당 특징의 발생 확률을 과대평가하여 모델의 예측이 부정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라플라스 평화라의 상수값이 너무 크거나 작으면 평화라의 효과가 오히려 저하되는 이유 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라플라스 평화라는 항상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지는 않으며 데이터셋의 특성, 평화라 상수의 선택 등 여러 요인이 정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데이터셋의 층화 샘플링, 나이브 베이즈 분류, 라플라스 평화라 시나리오의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